반갑습니다. 성화준 투자 나침반 MB인골드의 성화준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입춘 따뜻하게 또 봄이 시작되는 오늘 시장에 대한 시황 그리고 이 시각 특징주 핵심 종목까지 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시장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뭐 어제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길 바랬는데 오늘은 다소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좀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다 보니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도대체 왜 잡히는 건가?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살 매물이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 이거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요. 저는 어제 우리 시장이 또 급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빌미가 제공됐다.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우리가 이 크게 낙폭을 키웠다가 곧바로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의 체력을 단단하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록적인 폭등에 당연히 뭐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수급 현황이 현재 매도세로 좀 일관되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매도가 좀 일부 이어지면서 두 종목의 낙폭이 한 2% 정도, 한 1.9, 1.8 정도 좀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또 역사적으로 또 상승폭을 잘 또 만들어내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어제 미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와 오픈AI의 갈등설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소프트웨어 쇼크 이런 이슈들도 같이 접혀 들어오면서 어제도 엔비디아라든가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그에 대한 흐름들 당연히 좀 어느 정도 하락의 명분, 조정의 명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고려했을 때 뭐 추세적인 이탈이라기보다는 그냥 단기 가열 해소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구간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장에는 장중에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을 제외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들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힌트도 살짝 잡아드리면요. 이런 시장에는 언제나 그렇듯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반응을 좀 일부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약간 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던 뭐 APR 같은 종목들, 뭐 최근에 KBT와 K푸드의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숫자로 또 증명되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일부 또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적 시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실리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다시 한번 좀 조정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또 어떤 특정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AI 반도체, 또 HBM, 낸드, 디램 이쪽 시장에 관심도가 확 쏠려 있었다라 그러면 어제 미장이 빅테크 기업들이 쉬어갔네. 그럼 오늘은 어디가 움직일까? 그럼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재료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이 한미 원전 또는 조선 협력 관련된 소식들이 좀 나왔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원전주 그리고 일부 조선주들이 흐름이 또 양호하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쪽에 쏠려있던 시장의 눈을 다른 쪽으로 좀 돌려봤을 때 어느 쪽에서 반응을 보이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들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쪽에 또 시장도 흐름도 계속해서 좀 같이 집중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특징주 같이 좀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특징주 저는 한전산업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시장에 쏠려 있었던 눈이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원전 동맹 강화 소식이 들려왔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원전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단순히 외교장관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끼리 좀 원전에 합의하자, 악수하고 끝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각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진다라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좀 파헤쳐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한미 원전 협력이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 정도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이 원전 시장에서 완벽하게 역할 분담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원천 기술과 설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하고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시겠지만 미국이 판을 깔아주고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짓고 관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전 산업이 반응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아시겠지만 원전은 한 번 지으면 60년, 길게는 80년 계속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지을 때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당연히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게 됩니다. 그럼 60년, 80년 이상 돌아가는 신규 원전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누가 하느냐? 역시나 한전산업이 그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는 이 내용들이 좀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한전산업의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원전주들의 기업들을 하나씩 또 이렇게 같이 또 파헤쳐 보기 시작하면 뭐 한전산업처럼 유지보수 쪽에서에 대한 재료가 붙는 기업들, 아니면 뭐 원자로 뭐 이 설계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뭐 시공 능력에 대한 부분들, 어느 쪽에서는 다 부각될 수 있는 원전, 특히 우리나라 원전 팀코리아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한전사업뿐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의 이 움직임들,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내용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말씀 같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전산업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신규 진입을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긴 어렵고요. 현 시점에서 원전주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같이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리뷰 한 종목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핵심 종목 한 종목 잡아드릴 텐데요. 첫 번째 리뷰 종목은요. 한미약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23일 날 제시드리고 29일 날 1차 목표가 달성을 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2차 목표가 달성까지 나오면서요. 상당히 또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한미약품에 대한 움직임은요. 전거래일 미국에서 있었던 이 전일 미국에서 있었던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밀렸죠. 왜 밀렸습니까? 결과적으로 향후 전망이 비교적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자신감을 이렇게 뿜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좀 걱정됩니다. 미래에는 이 복제약도 나올 거고요. 일라일리라든가 화이자가 경쟁사가 좀 치열해지면서 독점하던 시장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주가가 밀렸죠. 그럼 오히려 이렇게 노보노디스크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 독점할 수 있었던 시장을 좀 내려놓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대만약에 대해서 새롭게 진출하는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가 열리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역시나 지금 다중자 경제, 그리고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국내 비만약 신약을 발표하기로 대기하고 있는 한미약품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리다 보니까 이 비만약 시장에서 뭐 삼중자 경제, 뭐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 역시나 한미약품이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제가 제시드린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 그러면 신규 진입, 그 이후에는 3차 목표가 60만 원 선까지도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종목 한 종목 좀 풀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종목은요. TLB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 선점하는 자리, 앞으로 갈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TLB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샌디스크,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SSD, 이 낸드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좀 꺼내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 이 PC용 저가 기판하고 차원이 다르게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마진 하이엔드 기판, 이게 상당히 부각되는데 이걸 누가 만들어요? TLB가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ESSD라든가 낸드 시장이 계속해서 부각될수록 이 TLB가 만들어내는 고마진 하이엔드 기판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실적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국내 메모리 모듈 기판의 점유율, TLB가 독보적인 1위죠. 근데 지금 디램 시장도 DDR5를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이 DDR5에 대한 시장 기대치도 상당히 높아지고 가격 급등에 대한 모멘텀
모멘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장 전망치에서도 이 TLB에 대한 2026년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불을 붙는다 그러면 TLB 주가 상승에도 충분한 자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차세대 HBM으로 불리는 CXL이라든가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인 소캠에 대한 모멘텀도 나오는데 이미 이 관련된 기판 개발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누가요? TLB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CXL, 소캠, 낸드, 디램 어떤 시장이 부각이 되더라도 점유율 1위를 독보적으로 달리고 있는 TLB한테는 수혜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LB는 현 시점 62,000원대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다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 72,000원, 손절가는 5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시간 시장에 대한 뉴스들과 관련된 수혜주들은요. 제가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에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얼른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남은 시간도 증시탱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 반드시 수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